자, 희대의 나우 구독중입니다. 오늘은 이권복 크리에이터. 간단하게 우리 디타 구독자님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성장읽기라는 채널하고 너와 나의 은퇴학교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작가 이권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시대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막 기술 발달하고 뭐 사회 경제 막 이렇게 하니까 무엇보다 직업 부분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거는 오케이,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새 항시 이 직업이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임전하는 상황을 하겠다라는 걸로 나온 얘기가 멀티 아니겠습니까? 멀티. 네. 이 시대의 멀티 아닙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북튜버, 작가인데 베스트셀러로 책 낸 것도 지금 적지가 않고 칼럼니스트 하고 있고 뭐 글이니까 네. 블로거에다가 가끔씩 또 강사도 하시고 그 전까지 난 잘 몰랐지만 투자도 꽤 했고 지금 아까 말했던 두 개 채널도 다 회사고 네. 대표, 본캐, 부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중에서 방금 얘기 드렸던 것 중에서 제일 그럼 그래도 이게 제일 나다. 아니 물론 다 같이 나지만 네.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엔잡러라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엔잡러가 좋아 보이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정한다기보다는 그 엔잡 중에서 가장 좋아지는 게 결국 내 정체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할 말 없네. 네. 그러면 좀 더 그 자본주의적으로 말하면 네. 제일 잘 버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유튜버가 된 거죠. 유튜버. 아, 네. 그러네. 이권복 하면 책 아닙니까? 책? 네. 그래서 다른 데서도 원래 이권복을 소개할 때도 그렇고 네. 매번 책 낼 때도 보면은 뭐 많이 나와서 듣는 사람은 자꾸 들어서 좀 네. 알지 모르겠지만 항상 거기 보면 그거 써 있잖아. 서강대학교 뭐 네. 재학 중에 3년 네. 연속 네. 뭐 상을 받았다. 네. 뭔 상을 뭘 받는 겁니까? 그리고 입학한 뒤로 상을 그렇게 받으려면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도서관에만 있었던 건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경력을 남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제가 이제 책을 엄청 읽었어요. 책을 엄청 읽었는데 그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2학년, 3학년, 4학년 때 1등을 했는데 2, 3등은 바뀌었거든요. 3등까지 상을 줬는데 최다 독자상을. 그러니까 그때 제가 왜 이게 의미를 부여하냐면은 그때 제가 책을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네. 왜냐면은 왜냐면 세다. 제가 서강대학교 나왔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다 책을 많이 읽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처럼 다 읽는 거 그냥 보통의 모습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상을 받으면서 내가 도포전 1등이네, 그것도 3년 연속으로. 이걸 알면서 이제 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알게 됐고 이제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근데 하나 궁금한 게 그거 1등 먹을 정도면은 남들이 덜 읽어서가 아니라 도서관에 거의 살아야 됐을 것 같은 생각인데 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일과가 6시쯤 학교 도서관에 도착을 했어요.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그 책을 이제 그때부터 읽었고 그 다음에 한 1년에 한 400권 정도 조금 넘게 읽으면 1등 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대출 권수 기준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니까. 뭔 소리인지 예, 그렇게 읽었고 이제 시험 기간에 남들 시험 공부할 때 그때 오히려 더 책을 많이 읽었죠. 왜냐면은 인기 있는 책들 다 빌릴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시험 공부하느라고 책을 안 빌리잖아요. 뭐 연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이른바 일반적인 그 학교 공부보다 정말 책을 읽는 걸 더 좋아했고 네. 보통 4학년 때쯤에는 이런 상을 받기보다는 네. 뭐 저기 시험 공부 이래야 되는데 그때도 네. 그냥 책을 읽은 거야.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취업 공부 이런 건 따로 안 했죠. 네, 토익 공부도 안 했고. 그러면은 뭐 누가 보면 철이 없는 걸 수도 있는 건데. 그치, 교수님께서 제 지도 교수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에도. 그렇지. 그 교수님이 이제 책 좀 그만 읽어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 책 좀 그만 읽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상황이 뭔가 인생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할래야 이제 잘 되지도 않는 상황이었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계속 읽었던 상황이었죠. 사실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데 사실은 네. 컨설팅 하면서 이런 채널 만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꽤 돼요. 한 1000명 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방금 얘기했던 네. 책은 많이 읽고 취업을 어떻게 할지 뭘까지 포함해서 이것저것 좀 약간 뭔가 애매한 상태에 있었던 그를 만났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2016년도 겨울인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내 그때 기억에는 네. MBTI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아무튼 조용한 사람. 그래서 그때 그 기억에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저 뒤에 가서 이러고 있어가지고 저 양반은 내가 유튜브에 그렇게 참 밖으로 드러내라고 했는데라고. 그리고 채널도 그때 왜 그런 말 많이 했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채널을 할 거냐, 네, 맞아요. 내가 오래 잘할 것 같은 채널을 할 거냐라고 했는데 저는 책이 좋아서 그냥 책으로 할래요. 네. 또 조용히 얘기했거든. 그걸 7년을 제목도 안 바꿔. 성장 읽기야. 성장 읽기. 어? 그때 기억은 나세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보다 뭐 그 수업을 들었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 일단 집에서는 웬만했어.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죠. 왜냐하면 전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 예, 일단 집에서는 상황을 알 수 없고 대화의 시간도 잘 없었고 그냥 이제 그냥 늘 그냥 성실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 약간 기대나 믿음도 있었고 졸업하고 나서는 좀 말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뭐 전혀 잘 근데 없었고요. 서강대에서 그때 과가 네. 경영 이쪽이었지 네, 경영학과, 않았어요? 경영학과입니다. 예. 근데 갑자기 네, 그때 미디어 관련된 거를 가르쳐주는 네, 일반인 대상 특강에 온 거잖아. 그렇죠. 그쵸? 네. 교육 특강에? 네, 그때 뭐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명을 떠나 뭐가 뭔지도 모르더라고. 아, 진짜 아무것도. 네, 그랬는데 네, 오히려 진짜 그게 더 무섭긴 하더라고. 진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난 궁금하기도 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졸업을 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그 국비 지원으로 광운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맞아. 교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한 240시간인가 그 정도 이제 수업을 듣는 맞아. 수업이었는데 물론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었지만.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일단 뭐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교육을 받는 거였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유튜브를 알려준대. 그래서 이제 저는 신청을 하게 됐고 뽑혀가지고 이제 수업을 듣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카메라라는 걸 처음 만져봤죠 거기서. 그 전에는 저는 그 카메라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뭐 스타일이었다니까. 졸업 사진, 입학 사진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싫어서 그게.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유튜브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말 그대로 드러내야겠다 생각해서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영상 그때 처음 보실 때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웠지만 제 첫 영상 기억나. 그 오른쪽 귀퉁이에 정말 이만하게 제 얼굴을 맞아. 어쩔 수 없이 그냥 노출을 맞아. 하는 그거였거든요. 파워포인트 하면 이렇게 네, 자기 넣어가지고. 네. 딱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여기서 뭔가 이제 기회를 찾아보자. 그래서 교육을 이수하게 된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서강대 경영학과가 괜찮잖아. 네네. 근데 다른 친구들은 막 입사 모의고 하고 있었을 텐데 물론 엄마 아빠는 아침에 일찍 가서 하고 있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뜬금포지 누가 보면 그쵸. 어디 유튜브 그것도 무슨 정말 거기서 뭐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간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때 당시는 뭐 인연이라고 해야 되나? 뭐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다만 중요한 건 이건 맞는 것 같아. 그때 분명 나는 컨설팅을 여러분들을 해드렸는데 네. 그걸 지금까지 하는 사람은 이 작가밖에 없어요. 그건 대단한 것 같아. 진짜로 대단한 것 같아. 7년을. 아이고. 그런데 뭐 유튜브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래 이 사람이 힘든데 유튜브에서 뭔가 답을 찾고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열심히 하는 활동도 봤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해에 책을 냈어. 근데 책 제목이 되게 도발적이야. 나는 직장 대신 아버지와 부동산으로 월급 받는다. 네. 그럼 뭐야? 유튜브 운영하기 전부터 재테크 쪽에서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블로그도 그때 봤더니 네, 이미 네. 꽤 공부를 하고 있었더만.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럴 거면 자기가 나를 가르쳐야지 뭐 내가 누굴 가르치냐. 근데 요 책이 잘 됐죠 그때. 아니 뭐 완전 잘 되진 않았고 그냥 뭐 일단 그럭저럭. 제목이 도발적이었어. 네, 네. 출판사가 지은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은 이제 블로그를 제가 유튜브 이전에 블로그를 하고 있었죠. 그렇지. 예. 그때 이제 20대 때 그 내가 책을 좋아한다는 걸 깨닫고 책만 읽고 살고 싶다라는 게 이제 목표였어요. 삶의 목표. 근데 뭐 책을 읽고 살 수는 없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럼 가장 먼저 생각하기 쉬운 게 그럼 책을 쓰자였어요. 책을 쓰면 책을 팔아서 인세가 들어오고 또 강의가 되면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수익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블로그를 하고 막 했는데 그 교육을 받을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이제 그 블로그를 보고서 제안이 왔던 거죠. 야, 제안이 왔으면 정말 다행이다. 네. 보통 제안을 아무리 그러니까 제안을 많이 넣어도 네. 될까 말까인데. 아니 넣어서 이미 다 거절 당하고 1년, 많이 2년 후에 당했구나. 1년, 2년 후에 온 당했구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쓴 상황은 그 원고는 아마 작성 안 했었나? 그때 그 돈 받을 때 그런 상황에서 그 1년 뒤에 책이 나왔던 거죠. 아,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던 것뿐이다. 네.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아무튼 이 얘기 자체도 궁금하긴 해서 실제로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책은 이제 그 아버지가 노후 대비용으로 이제 경상북도 구미에다가 이제 원룸을 하나 사십니다. 예, 그 당시 2009년, 2008년 이때였는데 사자마자 이제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지방의 그 상황을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임차인들 허위 계약서였던 거죠. 요즘 말하는 걸 아주 그냥 다 걸렸네. 전세 사기와 비슷한 이제 월세 사기를 당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생각해 뭐였냐면은 아, 내가 몰라서 당했구나. 내가 그 사기친 사람들 잘 알았으면 안 당했을 텐데 그 속임수에 안 넘어갔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부동산을 공부했죠.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블로그에 정리했던 거고 그 블로그에 정리한 내용을 보고 이제 출판사 연락이 왔던 거죠. 근데 보통 블로그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면은 보통 뭐 예를 들면 자격증을 딴다든지 네. 그런 쪽에 정통한 사람이랑 친하게 지낸다든지 뭐 네. 이랬을 텐데 역시 또 책으로 간 거야. 네, 그렇죠. 저는 자기 내가 알아야 된다. 자기 스타일대로 간 거군요. 네. 아무튼 대단합니다. 근데 그때 제목이 진짜 도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웬만한 사람들이 들으면 네. 이거 근데 요 제목은 네. 2020년에서 20년쯤에 들었을 때 더 히트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나왔죠, 책이. 네. 그리고 그 해에 또 한편으로는 뜬금없게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유튜브를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했는데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유튜브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채널을 또 개설을 해. 그것도 본인 되게 젊어. 네.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하고 같이. 네, 맞아요. 게다가 채널명이 너와 나의 은퇴학교야. 네. 왜 어르신들 그런 거 얘기하잖아. 뱃속에 영감이 들었나 뭐 이런 것처럼. 나는 그리고 왜냐면 그때는 아직 욜로 파이어 이거 아니었거든. 네. 뭐 조기 은퇴라는 말이 젊은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은퇴라는 말이 그 뒤에 약간 유행했지. 맞아요. 2018년도는 아니었다고. 근데 이때는 정말로 파트너이셨던 분의 커리어가 상당히 독특하다고 판단해서 그랬는지 같이 아무튼 진짜 말 그대로 건강한 노후, 네. 뭐 건강한 은퇴 뭐 이거를 진짜 컨셉으로 해서 하더라고. 네. 아니 항상 이게 시간의 힘이 무서운 건데 제목도 조금 그렇고 약간 촌스러운 느낌도 좀 있고 솔직히 네. 지금은 이 채널 되게 세련됐다는 거 이제 본 사람들은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 동기나 계기 일단은 그 이제 성장읽기를 하고서 매일 하나씩 올렸거든요. 네네. 그리고 딱 거의 한 1년 만에 1만 명을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1만 명 1년 동안 하니까 이제 제가 카메라도 못 만지고 편집도 못 했던 사람이 1년을 만지니까 이제 능숙해질 거 아니에요. 조금 그래도. 그리고 영상을 제가 찍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손에 익으니까 여유가 좀 생기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성장이 뭐 엄청 크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를 딴 거 더 해보자. 그래서 이제 했던 게 원래는 너와 나의 은퇴학교가 아니었고 너와 나의 투자 공부였어요. 그래 그건 처음에는. 오히려 더 많네. 네, 제가 커리어를 했었죠. 투자 공부했는데 그때 다뤘던 거에 뭐 주식, 부동산, 특히 이제 부동산 쪽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 그 이제 같이 하신 분, 지금 같이 안 하지만 예. 그분이 합류하면서 우리가 채널을 좀 전환점 좀 줘보자. 은퇴 작가님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전략가, 은퇴 전략가. 은퇴 전략가. 예. 그래서 이제 은퇴 학교로 하자. 그때 왜 은퇴 학교였냐면은 그 당시 그 채널명 바꿀 때에 대한 고민은 뭐였냐면은 성장 읽기는 내가 좋아하는 채널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건 근데 이번에는 좀 시장에 부합하는 걸 해보자. 그때 했을 때 제가 시장을 그때 분석했을 때는 그 당시 50대가 볼만한 채널이 딱 두 개였어요. 정치 채널하고 부동산 채널. 그때 그거밖에 없었어요. 맞다. 네. 그건 맞다. 그거는 성견지명이 있었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은퇴를 얘기하는 채널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은퇴 학교라고 채널명을 바꾸면서 은퇴에 대한 컨텐츠를 그분과 찍게 됐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 성장 읽기도 하루에 막 몇 개씩 찍었잖아요. 맞아요. 좋아서 하는 일이라지만 예를 들면 재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았을까? 너무 궁금하네. 그러니까 재원 문제는 사실은 이게 돈이 들어가진 않죠. 유튜브를 찍는 데는. 왜냐하면 저 컴퓨터 캠 놓고 찍는 거니까 뭐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사실 없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소비가 크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돈 쓸 일이 사실 없었고, 뭐 간간히 뭐 칼럼 쓰고 이런 걸로 하는 걸로는 용돈은 충당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말씀하신 그 시간의 힘, 이제 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 어떤 생각이냐면은 제가 영상을 하루에 그때 성장일기 3개씩 올리고 은탁교를 하루 한 개인가 이틀 한 개씩 올렸을 거예요. 맞아. 아마 했는데 어쨌거나 제가 첫날에 영상이 뭐 3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두 번째 6개잖아요. 그 열흘째는 30개 아니에요. 그러면은 3개일 때랑 영상이 30개 있을 때는 어떤 게 유리할까 생각했을 때 당연하지. 30개가 유리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상황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아, 근데 보통은 그 반대로도 생각하지. 이렇게 열심히 올렸는데 조회수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좀 사람은 상황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먼저 찾는 경우들도 은근히 많잖아요. 긍정도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DNA인가 싶기도 하고 뭐 아무튼 제가 근데 어느덧 지금 너하나 은퇴학교가 한 30만 내일 모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요새 뭐 팍 치고 올라가는 것도 많이 나오고 뭐 1년 반 전쯤인가 제가 보니까 포맷이 바뀌더라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어쨌든 우리 작가님이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네. 우리처럼.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날부터는 출연자하고 작가님 인터뷰가 아니라 어쨌든 주제는 은퇴 이후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정보 뭐 이런 건데 그거랑 관련된 경험이나 뭐 이걸 소식을 전해주실 분들이 마치 이 채널을 무슨 시민 발언대 마냥 네. 자기가 나와서 혼자서 막 카메라 보고 얘기해야 돼? 네. 그랬는데 본인이 안 나오는데 더 터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때 그 결정은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성장일기랑 씬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비스무리하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비스무리하다. 네 어쨌거나 섭외를 그렇지. 할 거 아니에요. 성장일기도 섭외를 하고 은퇴도 섭외를 하는 상황인데 그러네. 어차피 오신 김에 그럼 2개 채널 찍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제안을 그럴 수 드렸거든요. 있겠네.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씬이 겹치니까 이걸 좀 다르게 주자라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 젊은 애가 뭐 은퇴를 얘기하냐 이런 댓글 지적이 많았어요. 아, 네.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우려도 좀 불식시키자 해서 그렇게 이제 따로 다르게 좀 찍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 그 누군가한테 신청하겠지. 네. 여기로 출연하고 싶다고, 정보를 안내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받아서 네. 검토하고 네. 될성 싶을 때 오케이 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죠. 정말 그 채널 급성장하면서 그 이제 뭐 50만 이상의 이제 유튜버 분들도 출연을 그러니까 하는 마치 상황이고. 여기를 거쳐가는 식처럼 돼버리는데. 네. 보통 한 달 정도 뒤에 잡힙니다 채널이. 그러니까 왜 여기를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하도 많이 그걸 해서 그냥 네. 플랫폼처럼 된 건가? 이 구조가 되게 얽힌 건데 제가 이제 성장일기를 하다 보니까 저자 인터뷰를 거기서 하잖아요. 그렇지. 이제 성장일기가 아직 이제 지금 8만이잖아요. 8만이다 보니까 이제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출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막 오시냐면 책을 내신 그쵸 분들. 데뷔하시는 분들이 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의 영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의 컨텐츠가 좋으면 제가 이제 은탁교 출연을 이제 제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일기와 은탁교로 데뷔를 해서 그거를 보고서 다른 더 대형 채널에서 스카웃을 해서 자신의 채널에 출연시키는 이런 움직임도 있죠.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네. 같은 그런 느낌이네. 그 어쨌든 사람이 계속 환기를 하니까 뭔가 방법이 그리고 진짜 스타급이 막 생기던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된 것도 있지만 그분을 모시고 또 좀 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구독자 베이스가 있는 데를 또 가서 또 원래 실력이 있는 분들이 또 얘기도 좀 잘하시고 하니까 도서관에서 자기가 책 좋아한다는 거 알았다는 것처럼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드리니까 이게 일종의 기회의 장으로 역할을 하는구나. 이건 못 들었었어요. 저도 몰랐네. 재밌네요.